안녕하세요. 키사이트 기술지원팀 김도호입니다. 오늘은 신호 무결성의 기본 개념인 지터 및 지터의 측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아젠다는 먼저 지터의 정의와 그리고 그 지터에 대한 표현, 그리고 지터를 어떤 식으로 성분으로 이제 나누고 그것들을 분석을 할지에 대한 이해와 마지막으로 지터를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지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의 전송 속도가 빨라질수록 데이터를 받는 리시버 입장에서는 0과 1을 구분하는 펄스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샘플링하기 위한 타이밍 마진도 보시는 것처럼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의 숙명이죠. 제품 원가 절감을 위해 더 저렴한 기판이나 전송선로 부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런 환경도 아무래도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스레 고속통신에 더 유리한 조건인 디퍼런셜 신호 방식과 그리고 시리얼 통신에 클럭 성분까지 임베딩이 된 버스 통신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터란 무엇일까요? 지터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시면 미세한 떨림 또는 흔들거림, 불안한 상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실제 사전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라고 하면 지터는 어떤 위치에서의 불안정한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좀 표현이 어려워서 좀 더 쉬운 말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 The Short-Term Phase Variatio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뒤에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그래서 이 지터라는 것을 정의를 하면 저희 고속 디지털 신호를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이상적인 위치에서 어떤 순간적인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적인 짧은 시간의 페이즈 변화를 저희가 지터라고 부르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타이밍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호를 측정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항상 이상적인 타이밍을 기준으로 파형이 트랜지션이 이루어지진 않고요. 이렇게 어떤 기준보다 좀 더 앞선 형태로 트랜지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좀 더 뒤처진 형태로 트랜지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앞서 발생했던 지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얼리 지터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발생하는 지터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 지터라고 표현을 해서 가장 빨리 발생했던 트랜지션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빠른 얼리 지터와 가장 늦은 레이트 지터까지의 이 시간을 저희가 픽 투 픽 지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터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지터를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가장 먼저 타임 인터벌 에러 방식, 줄여서 TIE 방식의 경우에는 항상 그 기준이 되는 아이디얼 레퍼런스 클락을 두고 그 아이디얼 클락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내가 측정하고 있는 파형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누적을 해서 그 값으로 지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어리어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측정한 파형의 실제 각각의 주기를 측정을 한 후 그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터가 얼마가 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사이클 투 사이클 지터 방식의 경우에는 이 각각의 파형에서 발생한 주기의 차이를 그 차이가 이제 어떤 추이로 변하게 되는지를 통해서 지터의 양을 환산을 하게 됩니다. 지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I 다이어그램이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I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에는 우측 상단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0과 1 또는 1과 0으로 반복되는 트랜지션이 있을 때에 이것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잘라서 이 자른 파형의 단면들을 누적을 해서 포개해 놓은 형태가 바로 이 I 다이어그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I 다이어그램의 경우에는 양쪽으로 0과 1 또는 1과 0으로 트랜지션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로싱 포인트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아까 잘라서 포개어 놓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자른 이 단위를 저희가 보통 유닛 인터벌 줄여서 UI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로싱 포인트의 가운데에서 신호를 받게 되면 리시버의 입장에서는
어떤 아이디얼한 샘플링 포인트가 만들어질 텐데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잘라서 누적을 한 I 플롯으로 보았을 때는 지터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 크로싱 포인트의 전후로 지터 양이 많아지고 이것들이 실제로 아이디얼한 샘플링 포인트의 수준을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는 I 하이트나 I 위드스를 더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터를 아무래도 측정을 할 때에 이 I 플롯을 이용을 하면 직관적으로 지금 내가 측정하고 있는 신호에 얼마나 많은 지터가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시기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고객분들께서 이런 I 다이어그램의 방법으로 지터를 많이 측정을 하십니다. 다음은 지터 트렌드 커브와 스펙트럼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실제 데이터가 일정 수준의 지터를 가지고 있고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그 지터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플로팅을 한 결과인데요. 보시면 얼리 지터도 있고 레이트 지터도 있어서 이것이 뭔가 지터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0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트렌드 커브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렌드 커브로 표현된 지터의 양을 FFT를 적용을 하여서 주파수 도메인에서도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특정 주기 성분의 지터가 반복해서 얼마나 세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실 때는 이런 지터 스펙트럼 플롯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 실제 회로를 디버깅 하는데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지터와 그리고 비트 에러 레이시오에 대한 개념입니다. 왜 지터를 측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 이 슬라이드를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 화면에서는 어떤 하이스피드 디지털 신호를 쏘는 디바이스와 그리고 그 신호를 받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 전송 선로에서 실제로 각각의 포인트에서 I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 신호의 품질을 비교를 해보면 실제 신호를 쏘는 송신기 단에서의 신호 상태는 굉장히 지금 좋은 것을 이 I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전송 선로를 거치고 난 이후에 수신기 쪽에서 동일한 신호를 측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지터 유발 성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샘플링 마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신호의 품질이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100, 10110이라고 하는 신호를 송신기 쪽에서는 보냈는데 수신기 쪽에서는 이 신호를 받을 때에 앞서 설명드린 지터 같은 것이 발생을 하게 되어서 이것이 기준이 되는 전압으로부터 뭔가 통신 에러, 즉 수신기 쪽에서는 송신기에서 보낸 데이터와는 다른 값을 오인식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신기 쪽에서는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지터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터와 비트 에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고속통신 회로를 설계를 하고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지터의 각 성분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지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분해를 해보아야 하는데요. 지터 같은 경우 토털 지터는 실제 디터미니스틱 지터, 즉 어떤 그 시스템에 고정되어 있는 지터, 그리고 랜덤 지터, 즉 랜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지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 TJ 값을 얻기 위해서 계측 장비 회사에서 적용한 수학 모델링 기법이 바로 이 듀얼 디락이라고 하는 모델링 기법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듀얼 디락 모델링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TJ가 RJ와 DJ로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TJ 같은 경우에 DJ와 RJ로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TJ를 RJ와 DJ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측정한 DJ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RJ가 얼마나 가우시안 분포를 형성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을 하여서 그 값을 예측을 하는 기법이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DJ가 없는 상태로 RJ만을 기준으로 해서 RJ RMS 값을 측정을 하여 얻게 되는 RJ 값에 BER을 실제로 관리를 하게 될 때에 이렇게 BER 레벨에 따른 비례 상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RJ RMS 값을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하게 되면 그 비례 상수를 곱해준 값을 TJ 값을 추정을 하는 데에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 샘플링 스코프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샘플링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신호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한 수치로 굉장히 낮은 오차 수준의 정확한 지터 값을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 리얼타임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반복되는 패턴일 필요가 없이 리얼타임으로 트리거된 신호들을 누적을 하여 지터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 에러 테스터기, 아까 버트라는 장비를 간단하게 언급드렸는데요. 이 버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다이렉트로 모든 비트를 하나하나 다 뭔가 비교 대상이 되는 레퍼런스 패턴 대비해서 얼마나 빠른 또는 느린 속도로 신호가 들어왔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비트 에러 레이시오를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터를 실제로 분석을 할 때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을 이용해서 지터를 분석을 하게 되지만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지터를 분석한다라는 것은 뭔가 레퍼런스가 되는 타이밍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터를 측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례이다라고 꼭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